냄새. 조선의 주막은 음식은 값을 받았지만 식사를 하고 나면 숙박은 공짜 혹은 염가였기 때문에 숙박을 위한 서비스가 괜찮았을 리가 만무했다. 때문에 주막 내부의 청소 상태는 대부분 불량했고 이용객들 또한 아무렇게나 더럽히고 있었으니 당시 일본인은 그 상황을 이렇게 증언한다. 방 안에 앉아있는 손님들이 가래를 뱉을 때는 깔고 앉아있던 멍석을 들춰내고 그 아래에다 뱉고 콧물이 떨어질 때는 손으로 비비고 바로 벽에 바른다. 때문에 방 안의 벽은 온통 누런색으로 닿으면 옷이 더러워지고 만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혀 불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가뜩이나 좁은 방 안에 20명가량의 장정들이 틀어박혔기 때문에 방 안의 냄새가 좋았을 리가 만무했다. 여기에 발효가 잘 되라고 따뜻한 방마다 메주를 매달아 놨으니 귀귀한 냄새가 온 방 안에 진동했다. 러시아인의 보고서이다. 가르네프. 처음 메주 냄새에 적응이 안 되는 여행가들은 한동안 머리가 혼미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조선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것을 워낙 좋아했으니 주막의 실내는 늘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아마 채취도 상당했을 것이다. 1887년 미국 선교사 알렌이 조선 사절단과 함께 미국으로 가던 배를 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조선 관리들은 몸에서 계속 고리타분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들은 선실에서 끊임없이 줄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담배 냄새에 목욕하지 않은 고린 채취, 똥냄새, 오줌 지린내, 조선 음식 냄새 등이 섞여 선실 안은 온통 악취로 가득했다. 주막에는 옆으로 누워있는 자, 앉아있는 자, 잠자는 자, 깨어있는 자, 방귀를 뀌는 자, 이를 가는 자, 한 방에 10수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메주 냄새로 두통이 날 지경인데 담배 연기까지 장난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지경이 되어도 사람들은 문을 열어 환기시키려 하지 않는다. 차라리 야외에서 노숙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게 될 정도였다. 조금의 결벽증이라도 있는 자는 잠시도 여기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 고통스러운 것은 주막에는 당초에 씻을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음식. 주막에서 음식은 밥과 김치, 나물이 대부분이었고 하루 3끼의 메뉴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없었다. 고공의 산처럼 꽉꽉 채운 엄청난 밥, 된장국과 김치가 건더기가 많으면 탕이라 불렀고 적으면 국이라 했다. 게다리 소반 위에 나왔고 산에서 뜯은 나물이나 텃밭에서 키운 야채들은 양념 없이 나와 장에 찍어 먹도록 하였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면 뜨거운 숭늉이 나왔다. 인기 메뉴였던 국밥은 원래는 게장국, 즉 지금의 보신탕에서 시작된 것으로 18세기부터 주막에서 팔리기 시작하였고 고한 말에 소고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육개장, 설렁탕, 선짓국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미국인 선교사 무스는 이렇게 말했다. 조선의 주막에는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종이 따로 필요 없다. 김치 특유의 발효 냄새로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까지의 김치도 오늘날과 달리
고춧가루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주막에는 식당이 따로 없어서 그냥 방에서 먹는데 식탁은 가히 정갈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은 풍부했다. 특히 밥의 양이 엄청 많아 보통 서양인들은 먹다가 낙오하는 수준이다. 한편 밭농사 위주의 북부지방으로 가면 쌀밥 대신 잡곡밥이 나왔으니 19세기 말 이사벨라 비숍의 견문록에 따르면 이렇다. 조선의 북부 지역의 주막에서는 쌀밥 대신 기장밥이나 조밥이 나온다. 그런데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은 깔끔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한 일본인의 증언이다. 주막집의 주모가 음식물을 조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한 호걸이라 해도 수저를 드는 데 있어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모는 자신의 입속에 들어간 숟가락으로 계속 음식 간을 본다. 젓가락 같은 것은 오랫동안 거의 씻은 일이 없고 콧물을 닦은 손으로 항아리에서 맨손으로 김치를 꺼내 썰고 있었다.